지금 이런 거나 먹으면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강민석이 컵라면을 혜진의 머리 위로 뒤집어 버렸어요. 뜨거운 국물과 면이 혜진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뜨거워서 몸부림쳤어요. 다행히 라면이 조금 식어 있어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니폼이 국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수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과 걱정이 담겨 있던 눈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그 눈빛은 30년 전 올림픽 결승전에서 마지막 상대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위험한 에너지가 수연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수연이 조용히 혜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몰랐어요. 술에 취해 있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친 순간, 순간적으로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강민석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수연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예상보다 강했거든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준비된 선수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우아하면서도 위험한 움직임이었어요. 편의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혜진은 여전히 라면 국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강민석의 부하들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친근한 웃음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여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숨겨진 과거를 가진 한 베테랑 구급대원과 신입 후배가 함께 겪는 특별한 하룻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이태원 한복판이 지옥 같았어요. 밤 10시부터 시작된 화재가 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손처럼 밤하늘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연은 여전히 현장 지휘소 앞에 서 있었어요. 선배님, 좀 쉬는 게 어떠세요? 신입 구급대원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굳건한 체력과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소방관들이 마지막 수색하고 있거든. 수연이 붕괴 위험이 높아진 4층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무전기에서 소방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층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 한 명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19 구조대 환자 한 명 발견했습니다. 3층에서 대것으로 이송 준비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연이 무전기에 대답하며 재빨리 구급 장비를 점검했어요. 20년 넘는 구급대원 경력이 만들어낸 숙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혜진도 서둘러 들 것을 준비했어요. 10분 후 소방관 2명이 60대 남성을 부축해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환자는 연기 흡입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수연과 혜진은 즉시 달려가서 환자를 들 것으로 옮겼어요. 의식 상태 확인이요. 혜진아, 산소 마스크 준비해줘. 수연의 지시가 떨어지자 혜진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된 지 이제 6개월. 이렇게 큰 화재 현장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겪었던 응급 상황들과는 규모가 달랐어요.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돌보는 동안 혜진의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너무 많은 환자들, 너무 긴급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혜진은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환자 손가락에 끼우려는데 자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연은 혜진의 상태를 재빨리 파악했어요. 혜진아, 잠깐만. 주연이 환자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혜진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혜진의 어깨를 조용히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쉬어봐, 천천히. 혜진이 수연의 말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배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20년 전에 첫 대형 사고 현장에서 손이 너무 떨려서 링거도 제대로 못 꽂았거든. 주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넌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어. 긴장하는 것도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야. 혜진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선배님의 얼굴에는 진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우리가 잘 돌봐드리면 금방 의식 회복하실 거야. 혜진이 너가 있어서 내가 더 든든하다. 주연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제서야 혜진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환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구급차 뒷좌석에서 구급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찢어진 부분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왼쪽 어깨 부분이 크게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틈으로 뭔가 색깔 있는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혜진이 우연히 그걸 봤어요. 오륜기 같아 보였는데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했지만 지금은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현장 상황이 마무리되었어요. 길었던 야간 근무를 마친 구급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주연이 다른 대원들에게 말했어요. 모두들 지쳐 있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교대 근무조도 도착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어요. 혜진아, 배고프지 않아? 주연이 혜진에게 말했어요. 긴 시간 일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저기 24시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라도 사 먹고 가자. 주연과 혜진이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다른 대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혜진, 오늘 정말 잘했어. 처음 당황했던 것도 당연한 거고, 다시 집중한 것도 정말 대단했어.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맨 먼저 시원한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혜진은 그런 수연을 바라봤어요. 선배님의 어깨에 있던 오륜기 같은 것이 계속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연은 혜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0년 넘는 경험과 후배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나야말로 멋진 후배님 잘 부탁드려요. 둘은 마주보며 서로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어요. 밖에 차가운 새벽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 안에는 새벽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속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김치라면을, 혜진은 해물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방금 전까지의 긴급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직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혜진이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라면을 집으려고 할 때마다 젓가락 끝이 흔들렸습니다. 면을 제대로 집지 못해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어요.
괜찮아? 주연이 혜진의 상태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젓가락질이 서툴렀어요. 라면 국물이 젓가락에서 떨어져 테이블 위로 흘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당황하며 휴지로 흘린 국물을 닦았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혜진의 상태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혜진아, 지금 많이 힘들지? 주연이 자신의 라면을 잠시 내려놓고 혜진을 바라봤어요. 선배의 따뜻한 시선에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현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선배님은 그렇게 침착하시던데. 저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혜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다시 들려고 했지만 손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주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니, 혜진이보다 훨씬 심했을걸. 혜진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선배의 얼굴에는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입이었을 때 첫 심정지 환자가 있었어. 60대 남자였는데 주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심폐소생술도 정확하게 했고 제세동기도 제대로 사용했고 하지만 결국 그분을 살리지 못했어. 혜진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선배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구급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 가서도 밥도 못 먹고 계속 울었지. 주연이 자신의 라면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선배가 나한테 그러더라. 울어도 돼. 그런데 그 눈물이 다음 환자를 살리는 힘이 될 거야 라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환자분이 아파하시는 걸 보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는 것도.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주연은 혜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 무서움이 있어야 더 조심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 주연의 말에 혜진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구급대원이 들어왔어요. 주연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옆 구급소에서 근무하는 정아였어요. 같은 권역을 담당해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죠. 어머, 수연아, 여기 있었구나. 정아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음료수 코너로 향했어요. 그런데 혜진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혜진이 왜 그래? 힘든 하루였구나.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연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현장이 좀 컸거든. 혜진이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라서. 아, 그럼 그렇지. 나도 그런 때 있었어. 정아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수 2개를 집어들었어요. 혜진아, 괜찮을 거야. 시간이 약이거든. 수연이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정아가 혜진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향하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내일 아니, 오늘 밤에도 근무거든. 혜진이 잘 챙겨줘. 그래. 조심히 들어가. 주연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정아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혜진에게 한 번 더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정아가 나간 후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주연과 혜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연이 혜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나도 신입 때 첫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 보고 기절할 뻔했어. 그것도 대장님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났지.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침착하고 능숙한 선배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에요? 응. 그 뒤로도 한동안 현장 나갈 때마다 손 떨고 그랬어. 아까 너랑 똑같이. 혜진이 놀라면서도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되신 거예요? 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주연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좋은 선배들과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주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혼자서는 힘들어도 우리가 있으니까. 주연이 혜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편의점의 따뜻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혜진아, 라면이 다 불었네. 새로 가져올까? 주연이 혜진의 라면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면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 젓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아직도 조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면을 제대로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었어요. 맛있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주연도 따라서 웃었어요. 새벽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편의점 안은 따뜻했어요. 두 명의 구급대원이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평범한 일상 같으면서도 특별했습니다. 내일도 아니, 오늘 밤에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팀이니까.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컵라면과 함께 흘린 눈물,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주었습니다. 주연과 혜진, 두 사람 사이에는 더욱 돈독한 신뢰가 생겨났어요. 새벽 6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두 명의 구급대원이 편의점에서 따뜻한 라면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물도 그쳤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어요. 주연과 혜진 사이에는 더욱 돈독한 신뢰가 생겨나고 있었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뒤따라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3명 모두에게서 독한 술 냄새가 풍겼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편의점 점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주연도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여기 뭔가 냄새 나네. 앞서 들어온 남성이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아, 라면 냄새구나. 배 고픈데 우리도 하나씩 먹을까? 강민석이 부하들에게 말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수연과 혜진의 유니폼을 보게 되었어요. 저기 뭐야? 강민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구급대원 유니폼을 보는 순간 뭔가 불쾌한 기색이 스쳤어요. 구급대원들이네. 여자들이고. 강민석이 혜진과 수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구급대원이야? 요즘 세상 참. 강민석이 헛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강민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앉아 있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할 말이 있네. 강민석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어눌했지만 분명한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조용히 가라고? 아니야. 잠깐만. 강민석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구급대원들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 맞지? 119 구급대. 네, 그런데 혜진이 대답하려고 했지만 강민석이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쾅! 컵라면들이 흔들리고 국물이 튀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런 데서 편하게 라면이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나?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서 119 부르면 바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는 근무가 끝났고 이미 교대조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있으면 바로 교대조. 그런 게 어디 있어? 강민석이 수연의 말을 끊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더욱 독하게 풍겼습니다. 응급 환자는 수문의 시간 언제든 생기는 건데 교대조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강민석의 논리는 술에 취한 사람의 억지였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문제야. 힘도 약하고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나 할 수 있어? 강민석이 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혜진은 무서워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훈련? 웃기지 마. 강민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편의점 안이 그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점원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강민석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1년 전에 말이야. 내 동생이 구급차에서 죽었어. 강민석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술에 취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구급차가 와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죽었다고. 너희들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야. 강민석의 주장은 억지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을 텐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그에게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자 구급대원이었어. 너 같은 어린애 말이야. 강민석이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혜진은 무서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사람을 살린다고? 1년 전에 내 동생 담당했던 것도 너 같은 어린애였다고? 그 순간 강민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혜진의 왼쪽 뺨에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혜진이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강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앞에 있던 뜨거운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나 먹으면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강민석이 컵라면을 혜진의 머리 위로 뒤집어 버렸어요. 뜨거운 국물과 면이 혜진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아,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뜨거워서 몸부림쳤어요. 다행히 라면이 조금 식어 있어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니폼이 국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수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과 걱정이 담겨 있던 눈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차분하지만 위험한 에너지가 수연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수연이 조용히 혜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몰랐어요. 술에 취해 있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친 순간, 순간적으로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강민석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수연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예상보다 강했거든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준비된 선수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우아하면서도 위험한 움직임이었어요. 편의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혜진은 쏟아진 라면은 닦아내고 있었고 강민석의 부하들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친근한 웃음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사과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주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올림픽 결승전에서 승부를 걸기 직전의 선수처럼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편의점의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새벽의 정적 속에서 긴장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주연의 차가운 눈빛과 강민석의 술에 취한 분노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라면 국물을 닦아내며 떨고 있었고 점원은 구석에서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주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너 따라 나와. 주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강민석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서 뭐 하려고? 나한테 맞짱 뜨자는 거야? 강민석의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 술에 취한 30대 남성 셋을 상대한다는 게 우스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 좋아. 밖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강민석이 비틀거리며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부하들도 따라갔습니다. 주연은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아, 여기 있어.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선배님, 위험해요. 괜찮아, 저런 사람들 다뤄본 적 있어. 주연이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편의점 앞 주차장은 인적이 드물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죠. 강민석이 수연을 보며 양팔을 벌렸어요. 자, 왔네.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구급대원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30년 전 올림픽 유도 경기장에서 섰던 그 자세였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울 올림픽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쳤던 그날,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눈물을 흘렸던 22살의 자신. 그때의 아쉬움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혜진이가 다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주차장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편의점 옆에는 청소용 빗자루가 몇 개 세워져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통과 화분도 보였어요. 여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 주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민석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야? 강민석이 비웃으며 주먹을 쥐고 덤벼들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체격이 수연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의 움직임이 너무나 뻔해 보였어요. 나는 여자라고 봐주려고 했는데 어디 오늘 한번 붙어보자고? 강민석이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술기운 때문에 균형이 엉망이었어요. 주연이 상체를 살짝 뒤로 피했습니다. 강민석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 순간 수연이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 강민석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깃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왼발을 강민석의 오른발 뒤쪽에 걸면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완벽한 배진치기였어요. 강민석이 당황할 사이도 없이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주연의 어깨 너머로 완전히 뒤집어지며 땅으로 떨어졌어요. 쿵! 아스팔트에 등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강민석이 으악 하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술에 취해 있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아프게 떨어졌습니다. 힘은 제어할 줄 알아야 해. 주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석의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왼쪽의 부하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오른쪽 부하는 땅딸막하지만 근육질이었어요. 둘 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드니 수연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뒤로 물러나면서 편의점 옆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청소용품들과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키 큰 부하가 먼저 도착했어요. 주먹을 휘두르며 수연의 얼굴을 노렸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들었어요. 둥근 플라스틱 뚜껑이었습니다. 부하의 주먹이 딱딱한 플라스틱 표면에 부딪혔어요. 아, 부하가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부하의 무릎 옆쪽을 쳤어요. 으악! 부하가 한쪽 다리로만 서게 되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발로 가볍게 밀어주자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 땅딸막한 부하가 뒤에서 수연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몸을 낮추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집어서 방패처럼 사용했어요. 부하가 의자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수연이 의자 다리 부분을 이용해 부하의 발목을 정확히 걸었습니다. 와, 부하가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졌어요. 수연이 의자를 옆으로 빼내면서 부하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이 다시 일어났어요. 인연이.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강민석이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아까 한 번 당한 것 때문에 경계심이 생긴 거였습니다. 너 제법이다. 구급대원이라고 기술은 있나 봐. 강민석이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격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강민석이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좌우로 움직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낮게 몸을 굽히며 수연의 다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강민석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무릎을 올렸습니다. 강민석의 어깨에 무릎이 부딪혔어요. 으악! 강민석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무작정 주먹을 연달아 휘둘렀습니다. 주먹이 연속으로 날아왔어요. 수연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피했지만 한 방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수연이 작게 신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주먹을 날린 후 균형이 무너진 틈을 타서 그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걸었어요. 강민석이 휘청거렸습니다. 수연이 즉시 그의 오른팔을 잡고 몸을 돌리며 또 다른 매치기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어깨 너머 매치기였습니다. 안 당해. 강민석이 버텼지만 수연의 기술이 더 정확했어요. 엉덩이를 강민석의 하복부에 밀착시키고 힘껏 앞으로 던졌습니다. 쿵. 이번에는 더 강하게 떨어졌어요. 강민석이 땅에 박힌 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키 큰 부하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조심해! 편의점에서 지켜보던 혜진이 소리쳤어요. 수연이 몸을 옆으로 굴리며 화분을 피했습니다.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리고 구르면서 청소용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긴 나무 막대였습니다. 부하가 또 달려들자 수연이 빗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가로막았어요. 마치 봉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가 주먹을 날렸지만 수연이 빗자루로 부하의 팔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빗자루 끝부분으로 부하의 배를 가볍게 찔렀습니다. 우엑! 부하가 배를 움켜쥐며 쪼그려 앉았어요. 땅딸막한 부하도 다시 일어나서 덤벼들었지만 수연이 빗자루를 휘둘러서 부하의 다리를 쳤어요. 아야! 부하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강민석이 마지막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강민석이 분노로 몸을 떨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위험해! 혜진이 편의점에서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수연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혜진아, 오지 마! 강민석이 벽돌을 들고 수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30년 전 올림픽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그 집중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강민석이 벽돌을 휘두르는 순간 수연이 빗자루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쳤어요. 아, 강민석의 손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이 즉시 빗자루를 내려놓고 강민석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강민석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돌린 다음 왼팔로 그의 목을 조였어요. 유도의 조르기 기술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점점 힘이 빠졌어요. 항복해. 강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이 즉시 힘을 풀어줬습니다. 주차장에는 강민석과 부하 둘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숨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이 달려와서 수연의 어깨를 확인했어요. 선배님, 다치셨어요? 괜찮아, 작은 멍 정도야.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민석이 바닥에 앉은 채로 수연을 올려다봤어요. 술기운이 많이 가신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분노 대신 당황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 강민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춰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일은 정말 안타까워. 동생을 잃은 마음이 어떨지 이해해.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까 전에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구급대원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건 옳지 않아. 특히 생명을 구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민석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에 압도적인 실력차를 목격한 후라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구급대원들은 모든 환자를 구하고 싶어 해.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아파. 수연이 강민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동생도 분명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동생의 명복을 빌어주고 이제는 마음을 풀어. 강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강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술에 취해서 한 행동들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집에 가서 술 깨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 동생도 그걸 원할 거야.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하들도 조용히 일어나서 강민석을 부축했습니다. 수연은 다친 왼쪽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30년 전에 새긴 오륜기 문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놓쳤던 아쉬움을 간직한 채로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보다 더 값진 것 같았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서는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혜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나쁜 사람들한테는 당당해야 해.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30년간의 경험과 지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소란이 끝나고 조용해졌어요. 강민석과 부하들은 바닥에 앉은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수연과 혜진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점원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20대 초반의 남학생이었는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점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혜진을 때리고 라면을 부은 장면, 그리고 수연이 정당방위로 제압한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녹화했는데 이분들이 먼저 폭행을 했으니까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신고해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본 경찰관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민석과 부하들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구급대원 분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경찰관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강민석은 경찰차에 타기 전에 수연을 바라봤어요. 술이 많이 깬 상태였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가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강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동생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건전한 방법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주차장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연한 거야.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그런데 선배님은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혜진이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었어요. 수연이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나도 사람인데 안 무서울 리 없지. 특히 저 사람들이 3명이나 되고 술에 취해서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해 보였던 선배가 무서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감한 건 아니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진짜 용기거든. 수연의 말에 혜진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밤 겪은 일들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너도 충분히 잘했어.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있었잖아. 수연의 격려에 혜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두려움과 위축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선배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배님 같은 분이 저희 팀에 계시다니 정말 든든해요. 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런 혜진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혜진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일 뿐이지. 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방금 전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배가 자신을 특별하지 않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도 아니야.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생각해봐. 응급 상황에 출동해서 환자를 구하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구원이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젯밤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한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누군가의 영웅이야. 혜진이도, 정아도, 우리 팀 모든 대원들이 말이야. 혜진이 수연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자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떨었던 것도 당연한 거야. 영웅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무서워도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영웅이야. 수연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무서울 때가 많을 거야. 그럴 때마다 오늘 밤을 기억해. 내가 얼마나 침착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이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무전기에서 긴급 출동벨이 울렸어요. 삐삐삐, 삐삐삐. 2199 조대. 응급 환자 발생.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15층. 70대 남성 의식 잃음. 디스패처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어요. 수연과 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또 시작이네.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가요. 혜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아까까지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를 도우러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어요. 수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혜진이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응급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몇 시간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백미러를 조정했어요. 거울에 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해하던 신입대원이 아니라 진짜 구급대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어요. 혜진아, 네, 선배님, 혜진이 고개를 들어 백미러 너머로 수연과 눈을 맞췄어요. 오늘도 생명을 구하러 가자.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든든했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로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그들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누군가의 영웅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연과 혜진 그리고 수많은 구급대원들이 오늘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수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영웅이야. 수연이 작게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구급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환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